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어, 이거는 좀 이제 어이없는 또 이게 전투 본능이 있어서 자꾸 싸움을 하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상한 얘기를 이제 가짜 뉴스죠. 다시 보면 뭐 정식 뉴스도 아니고 본인 뇌피셜을 막 이렇게 떠드세요. 그러면서 잘못된 엉터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이상한 정치적 공격을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뭐 이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분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특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적어도 그래도 제가 연구자로서 잡아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냥 긴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본업이 좀 바빠서 영상을 별로 올리지 못했는데, 요거 뭐 죄송하게도 자막 없이 그냥 이것도 빠르게 갈게요. 자, 전기버스에 대한 그 유튜브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기사라기보다 유튜브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거꾸로 된 좌석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전기버스들이 그런 게 있다. 그랬더니 뭐 문재양이가 또 중국몽이네. 또 이제 사이언스지 또 나왔지 그냥. 아니 그놈의 중국몽 타령은 아직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게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 전기버스나 전기차 전체적인 지금 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칭하고 있는 정책의 어, 기초 방향 틀은 뭐냐?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잖아. 좋은 정책이니까 각하께서 하셨던 그 정책을 받아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일환이고요. 자,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이게 어, 자, 2015년 4월 16일에 도청뉴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뉴스의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도정 정책 모니터 운영 상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118건의 제안서가 접수돼 이 중 44건이 도정에 반영됐다고 16일 밝혔다. 뭐 블라블라블라 나가서 청정 제주에 걸맞은 전기버스 도입 건의 등의 제안된 내용 44건을 도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게 15년 4월 16일이요. 제가 ESS를 이제 연구하면서 했던 게 이제 2013년 말에서 2014년입니다. 이때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KC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미 뭐 LG, 삼성 들어오고 여러 그때 이제 코캄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논의가 있었고요, 정부하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기술 고문을 하셨던 이제 그 박사님 한 분, 이제 기술 고문을 하시면서 이제 연구소장을 하셨던 박사님 한 분하고 그 모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함께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전기버스 시작될 무렵,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전기버스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국산화할 수 없느냐,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쪽에서 자문을 했었던 게 있어요. 뭐 제가 직접 자문한 건 아니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쫄래쫄래 따라갔던 건데 당시에 저는 이제 쪼무레기 연구원이었으니까. 그랬던 제가 경험이 있고 그랬던 걸 실제로 봐왔던 사람인데, 야, 이거 서울에 도입된 게 2019년이니까 이 문제양이 간 거 아니냐? 이거 이제 뇌피셜이란 말이야. 그래 놓고 거론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서울시 입찰 얘기를 해요. 입찰은 공고예요. 공고가 언제 공고를 내서 서울시에서 이걸 도입하겠다요. 근데 이 비아디에 이 버스 세븐인가요, 이게? 이 모델이 도입이 처음 되게 돼서, 그러니까 법안이 수정이 돼서 해외 상용 전기버스를 이렇게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논의가 돼서 시작되고 법안이 마련돼서 통과되고 행정안이 마련돼서 도정 정책에 건의가 들어와서 이거를 도정에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냐, 유통사랑 이런 거 컨택을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보통 2, 3년 정도, 짧으면 2, 3년, 많으면 3, 4년, 4, 5년도 걸려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뭐 합시다 하고 나왔다고 그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착각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이런 행정 정책만 가지고도 2, 3년이 좋게 걸립니다.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그게 행정 자치에까지 적용이 될 때까지. 심지어 부동산 정책들은요, 10년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제가 이 했을 때 그 논의가 되던 이제 국내 ESS 규정이나 규격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알게 된 업체들을 통해서 그 전기 버스에 그 배터리 이제 매니지먼트나 이제 화재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에 대한 자문을 해주던 그때 그 이제 교수님하고 연구소장님 따라갔던 그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제일 먼저 들어왔죠. 청정자치 제주 해가지고 제주가 전기차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제주도에서 했어요. 이제 전기차 메카로 우뚝 하고 정례 보고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2015에서 17년까지 전기 배스를 119대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아디 전기버스 이 제품이 우도에 이지웰 페어, 지금 이제 현대가 인수를 해서 현대 이지웰입니다. 현대 이지웰에서 비아디 이버스 7 전기버스 20대를 우도 사랑협동조합에 납품 완료했다. 꼭 밝힌 게 이때예요. 도입은 그 전에 된 거지. 이때가 언제냐? 아이고 이거 저기 안 나왔네. 이때가 이 기사가 난 일자가요. 2018년 2월입니다. 야, 2018년 2월이면 문재인 때잖아. 납품 완료가 그때 됐다고요. 네. 언제 그럼 이게 행정이 완료돼가지고 여기에 도입하기로 해서 도입하기로는 이미 2015년에 한 거야. 제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은. 그러고 나서 어느 거를 컨택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지 웰페어라는 회사 컨택을 해서 BRD가 컨택이 돼가지고 하는 게 이제 2017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실제 이제 20대 당시에도 전기버스나 전기차 종류가 막 이렇게 수월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초기에 생산해서 굉장히 애먹었던 거 기억하시죠? 수월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품해서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차량 저걸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인증이 있어요. 차량 관련. 그 인증들을 테스트해서 패스를 다 해야 됩니다. 그 기간도 몇 달이 걸려요, 최소. 1년씩 걸리기도 해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 그 슈퍼카나 이런 거 직접 들여오는 경우, 저희 이제 예전에 우리 동호회에서도, 저 스팅레이 6세대 때, 그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직접 개인이 들여오신 분 계셔요. 그 형님이 들여올 때, 그 인증에만 8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구매하고 직접 받는 데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없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인증 시험을 다 통과해서 패스를 받고 그 이제 성적서, 시험 성적서랑 이런 거가 나와서 그거대로 제출을 해서 이제 입찰을 해서 얘네밖에 없네 그럼 수의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입찰 계약을 해서 얘네가 제일 싸네 해가지고 돼가지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돼서 뭐 더 하기까지가 1년은 좋게 걸립니다. 이게 2018년 2월에 이게 2월 초 기사인데 2월 5일 기사인가 그런데 5일에 밝혔다잖아. 그러면은 2018년 2월 5일에 밝혔으니까 그 전에 납품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면 2017년 초에 이미 여기에 계약이 끝난 거예요. 최소. 아니, 늦어도. 빨랐으면 2016년에 계약이 끝난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럼 이게 문재인이 도입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박근혜가 도입한 거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상한 그 정치충이야.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예? 일단 이 비아디의 전기버스가 검증이 많이 돼 있어요. 왜? 중국은 우리보다 전기버스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가 유럽이나 세계적인 모델로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얘네 것들이. 물론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 그 거래 간에 어떤 분쟁이나 뭐 미국하고의 눈치 뭐 이런 국제 정세 간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각각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있죠. 유럽들도 많이 자기들 브랜드로 바뀌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아디의 버스는 극히 일부예요. 전체 전기버스 중에. 근데 싸긴 쌉니다. 이게 1억 이상 싸니까.
국산보다 1억이 싸니까 뭐 다량의 그러니까 대수를 많이 도입하려면 얘네 걸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중국 좋자고 하는 일이냐고. 아니라니까. 그럼 봐봐. 내가 그럼 문재인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당신 얘기는 틀렸어. 어? 문재인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503이 했을까? 우리 손실이랑 박근혜 씨가? 아니야. 이걸 뭐 박근혜 씨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정책적 흐름 우리가 친환경 그리고 이제 탈탄소화 탄소 배출을 이제 벗어나는 왜냐면 지금도 막 폭염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오늘도 막 저 오늘 강남 갔다가 42도 찍었어요. 외기온 강남구청에서 이런 상황에 이거를 늦추고 점차 회복시키고자 인류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또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럼 당신 얘기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의 경쟁을 무시하는 얘기야.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시냐고. 지금 이걸 가지고 문재인 중국몽 그러면 공산당이야. 이거 문재인이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한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박근혜가 이걸 해서 아니라고. 뭐 박근혜가 뭐 중국 좋자고 얘기를 해서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맨날 이 얘기해요. 그럼 중국몽 시작은 누구냐? 박근혜예요. 박근혜 씨가 제일 먼저 했다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할 때 중국몽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중국몽 얘기하고 님들이 좋아하는 내가 엔간하면 솔직히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해야겠어. 짜증나서 못하겠어요. TV 출처 조선 뭐 누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자 역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해 신년 인사를 자국 네티즌들이 아니고 중국 네티즌한테 먼저 한 유일한 사례예요. 그 진짜 중국몽이 누군데 그럼? 어? 누군데? 아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말라고 자본시장의 논리에 자본주의, 민주자유주의 이거에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적인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더 해줘요? 자, 전승절에 열병식 참관하셨어. 이거 조선일보 기사예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지금 박근혜 씨지. 심지어 저희가 어딘 줄 알아요? 천안문이에요, 천안문. 예? 중국에 민주주의가 탄압되고 민주의 역사가 짓밟힌 그 장소란 말이야. 어?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아시아 태평양지대 최전선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거길 가가지고 심지어 열병식을 참관했어? 제정신이에요? 그래놓고 뭐 문재양이 중국몽이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좀. 이거 봐. 이건 뉴시스 거네. 이 핑핑이 새끼 이거 공산당 놈의 새끼들. 자, 이 정책은 누가 시작했느냐? 우리 각하께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온 사진 골랐어요. 자, 어디 있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이때 녹색성장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외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당시 이제 각하께서 하셨어요. 이명박 씨가 당시 대통령이시던 시절에 물론 잘 안 됐습니다. 일단 본인이 2차 산업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저는 지금 와서 얘기 드리지만 이분의 이런 면모도 사실은 결과는 나빴어. 결과는 나빴고 뭐 그중에서 본인 욕심이 또 워낙 크셔가지고 돈 욕심이 좀 있으신 분이라 좀 챙겨 먹다 보니까 또 좀 삐그덕삐그덕했어요. 삐그덕삐그덕했어. 그렇지만 2차 산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그리고 자원외교라는 건 결국 에너지거든요. 자원외교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정책들을 테스트베드에 올렸단 말이야. 대한민국 최초로. 이거는 되게 훌륭한 그러니까 이걸로 결과물이 막 나오진 않았어요. 심지어 뭐 비리나 뭐 4대강 이상한 거에 연루되셔서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께서 근데 당시에 이 추진했던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이거는 박근혜도 안 받았어. 박근혜는 당시에 무슨 두바이를 가서 일을 한다느니 뭐 중동에 가서 일을 하라느니 뭐 중국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니 이딴 소리나 했단 말이야. 이거를 누가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어. 뭘로? 이건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 그린 뉴딜. 그러면서 이명박 당시 이제 전 대통령, 응? 그러니까 각하 시절에 저 녹색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맨 땅에 헤딩. 맨 땅에 헤딩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당시엔 안 나온 거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그리고 박근혜 때는 이상한 삽질들 하느라고 그때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박근혜 때 실제로 그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이제 추진하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 살아남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대기업들도 이쪽에 눈을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쪽 분야에 막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그래. 그러면서 이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 뭐냐? 탈원전이지. 아직도 원전 빠는 이상한 원피아가 있는데 언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유튜브가 좀 커지거나 좀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좀 교수님께 뭐 좀 말씀을 드리던가 해서 우리 전력 에너지 쪽에 좀 저희 학교에 나름 인지도가 있으시고 좀 저명하신 교수님 계세요. 약간 좀 조언을 자문을 얻어서 아니면 뭐 제 유튜브가 정말 커진다면 뭐 모셔가지고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이제 고견을 들어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그 좋은 정책이었던 녹색 성장을 가져와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바통 터치를 했다. 그래서 이때는 맨 땅의 헤딩이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어떤 그 실패를 통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꽃이 피고 있다. 돼가고 있어요. 잘. 이 사이에서 그걸 말아먹으려 했던 게 누구야? 박근혜 씨야. 박근혜 씨 때 이때 녹색 성장 믿고 정말 이쪽에 막 투자하던 기업들 정말 많이 쓰러졌어요. 연구소 따로 내서 법인 따로 내가지고 막 출자했던 기업들도 제가 그 당시에 연구했던 회사도 우리나라 굴지의 중견기업이었어요. 물론 에너지 쪽이 아니에요. 그 회사 원래 에너지 쪽이 아닌데 그쪽으로 당시에 이제 회장님이 이쪽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그 팀에 들어가게 됐던 건데 그쪽 그 제어 솔루션 파트 쪽 팀장으로 이제 그때 저도 그 경험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신산업, 4차 산업, 신산업 이런 것들에 당연히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응? 지금 문재인이 이거 해서 꽃이 피니까 꼴배기 싫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 누가 시작한 거야? 이명박 각하가 시작하신 거야. 어? 이분 때는 맨 땅에 헤딩하느라 결과물이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걸 누가 바통 터치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바통 터치를 해서 그린 뉴딜로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럼 다음 정부에서도 이 좋은 거를 좋잖아 이거. 받아가지고 또 뭐 그린 뭐든 뭐 녹색 뭐든 뭐 해서 이제 또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겠지. 이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예? 뭐 문재양이가 중국몽이라서 중국 제품,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했다.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 시스템을 가진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네, 경쟁을 통해서 국가의 올바른 정책 법안 통과와 행정안을 통해서 계약이 돼서 이 버스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합시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물론 서울시에는 늦게 들어갔어요. 최근에 들어갔어요. 서울에는. 근데 이 법안이 나와서 제일 처음 적용이 되고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 완료를 지은 게 언제다? 박근혜 정부 때다. 그러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라고 하면 일단 그건 가짜 뉴스예요, 당신. 자꾸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